로고나 아이덴티티, 브랜드는 절대로 단일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디자이너가 임금 시장의 그런 패러다임이나 구조 자체를 바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디자인이라는 게 하나 엉덩이 붙여 앉아가지고 계속 혼자 한 30시간, 60시간 한다고 해서 좋은 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짧게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근데 그거를 좀 더 보완적으로 할 수 있을 때는 남한테 보여주는 거. 안녕하세요. 국내 IT 회사의 직장인이자 워크숍과 대강포 소재를 운영하고 급진적으로 디자인 사고를 하고 있는 조중현이라고 합니다. 학풍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디자인 스타일이 있고 교수님들이 엄청 밀어주는 그런 학교예요. 학교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게 없는 허허 벌판 무주공산이었어요. 심지어 교수님들은 이제 그래픽 디자인을 한다 그러면 왜 그거 왜 해? 그걸로 돈 벌고 밥 벌어먹고 살 수 있겠어? 이런 말부터 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열등감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나는 교수님이 밀어주지도 않고 우리 학교의 선배한테 기댈 수도 없으니 우리끼리가 알아서 해봐야겠다. 우리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학교를 막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같이 워크숍을 하고 그 워크숍 한 내용 갖다가 막 전시하고 그렇게 해서 자생적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길을 밟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두 번째는 저는 반골 기질이 있어요. 뭔가 사람들이 A를 제일 좋아하면은 저는 A-1을 좋아해요. 남들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싶은데 조금 다른 거 좋아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제 그래픽 디자인에서도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선배가 이랬어요. 야, 그래픽 디자인은 이렇게 화면을 꽉꽉 채우는 게 아니고 그냥 모더니즘하게 헬베티카로 딱 쓰고 말아야 되는 거야. 그게 진짜 멋있고 그게 허세가 없는 거야 라고 말해줬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허세 같은 거예요. 그때 느꼈던 거는 진짜 내가 알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냥 마음대로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디자인을 좀 추구하고 이제 페이스북을 접하면서 이제 뭔가 내 작업을 올릴 수 있는 공간도 생겼고 동아리 활동하면서 좀 그런 게 훈련이 됐던 것 같아요. 타이포그래피 소모임이라는 동아리에 제가 이렇게 가입하게 됐었는데 누군가가 동아리원이 작업을 해가면 다 같이 달라붙어서 크리틱을 정말 살벌하게 하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비판적이거나 되게 욕을 하는 그런 크리틱은 아니었고 거기 있다 보니까 좀 크리틱에 당하는 것에 익숙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남한테 보여줬을 때 확실히 피드백을 받아서 나오는 결과물이 좋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조금 더 올려주는 것 같았어요. 디자인을 더 완성시켜주는 것 같더라고요. 나 혼자서 하면은 한 100에 70밖에 못할 텐데 이 사람들이 막 도와주는 거잖아요. 도와주면은 100에 110이 나오는 거예요, 디자인이. 그때부터 저는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디자인 남한테 보여줘도 난 죽는 게 아니다. 잘못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뭐 잘못 만들었으면 그냥 시각적 공예 하나 만든 것 뿐이고 그게 아니니까 그냥 보여줘도 없잖아 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너무 내 디자인에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두려움도 좀 없어야 되겠고 내가 디자인을 했다고 해서 완벽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 완벽은 이제 사실 더 남들이 만들어주는 걸 수도 있고 취미라고 해봤자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기,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은 술 마신 김에 우리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하는 게 나와요. 막 나는 이런 전시를 예전부터 하고 싶었어 하지만 못했어, 근데 우리 술 마신 김에 이거 우리 같이 해보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물리적인 인적 네트워크도 있지만 또 다른 제 작업물로 얽힌 그런 네트워크는 예전에 제 비엔스라는 포트폴리오 사이트에 제 작업물을 한참 올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떤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베를린에 있다가 지금 한국으로 들어가는 디자이너인데 인테리어 하는 사람인데 너 작업물 너무 멋있으니까 한국에서 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촌에 있는 어떤 카페에서 만났는데 되게 특이한 거예요. 되게 괴짜 같고 수염 이렇게 기르고 막 안경 이상한 동그란 거 쓰고 머리 막 산발에다가 되게 힙한 뭔가 옷차림에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은 그 사람은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제 작업물 하나 보고 저한테 메일을 보낸 거잖아요. 그때부터 같이 좀 교류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작업도 여러 가지 활동도 같이 하게 됐고, 대표적인 거는 사보텐이라는 브랜드를 리브랜딩 했을 텐데
사보텐의 그 빨간색 로고가 사실은 선인장의 단면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왜 선인장인데 빨간색이지? 라는 의문부터 시작해서 설득 과정을 거치고 컨펌을 받아내서 초록색의 이걸로 만들었죠. 직업이 하나긴 한데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전개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회사에서는 회사 일을 하는 디자이너고 밖에서는 그냥 저의 생산적인 활동, 좀 크리에이티브한 활동을 조금 더 신경 쓰는 그냥 디자이너인 거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일은 조금 더 정립되어 있고 좀 더 다듬어진 일을 만들어내는 일을 한다면 회사 밖에서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 막 제가 표현하고 싶은 일들을 그냥 마음껏 표출하는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두 가지 직업이라고 딱 명확하게 나눠져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 워크숍은 무료한 직장 생활 때문에 시작한 무료 워크숍이거든요. 대규모 워크숍은 아니에요. 한 20명에서 10명 정도. 기회가 되면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준비물이 크게 필요할 때 그럴 때만 좀 비용을 받는 편이에요. 오픈 공지를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SNS 통해서 공지를 하면은 한 30초 정도 만에 마감하는 워크숍이고 한국의 여러 대학교에서도 불러주시기도 했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도 불러주셨고 뭐 대만에서도 불러주시는 그런 워크숍이에요. 미국과 캐나다에 초청을 받아서 갈 예정입니다. 대왕포서제 1회 때는 부천에 있는 아트벙커라는 곳에서 했어요. 그쪽에 또 인적 커넥션은 프랑스와의 관계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프랑스에서 그 대왕포서제를 너무 좋게 보신 거예요. 한국 가요를 가지고, 그것도 지금의 볼 수 없는 한국 가요잖아요. 뉴트로라고 말씀하신 분 있는데 전 뉴트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저는 이게 향수가 아니거든요. 저한테 추억이 없어요. 옛날 노래를 들어본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발견의 수준이에요. 묻혀져 버린 그 보물을 가지고 풀어낸 걸 너무 좋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아마 프랑스에 대왕포서제가 진출할 것 같습니다. 미국 디자이너의 평균 임금이 1억이더라고요. 근데 세금이 30%. 그렇다고 해도 꽤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 디자이너의 평균 임금은 3,100만 원에서 3,400만 원 사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미국 디자이너들이 세금으로 떼주는 걸 우리의 연봉인 거예요, 우리 디자이너들의. 그래서 어떤 선배들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임금 구조가 박살난 이유가 디자인을 많이 따기 위해서 후려쳤기 때문이다. 자기 디자이너 스스로 단가를. 근데 저는 그것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디자이너가 임금 시장의 그런 패러다임이나 구조 자체를 바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주는 대로 받거나 한 번 받고 끝내려고 했기 때문인 거죠. 로고나 아이덴티티, 브랜드는 절대로 단일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생물처럼 강아지나 고양이, 그냥 사람처럼 살아있지 딱 신발 팔듯이 신발 사듯이 딱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소모품이 아닌 거죠. 계속 지속 관리를 해야 돼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건물 같은 건데 다듬고 보듬어 주면서 더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 나갈 수 있거든요. 로고는 그 시대의 환경이랑 뭐 디바이스 뭐 그런 것들에 따라서 계속 바뀌거든요. 바뀌어야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더 그런 게 더 중요한데 대부분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게 우리나라 디자이너들이고 기업들의 클라이언트들의 그런 생각과 마인드는 바뀔 생각이 없고, 그래서 제가 그런 글을 썼을 때 되게 많이 좋아요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게 공론화가 돼가지고 조금 더 되게 많은 사회적 구성원들하고 논의를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클라이언트도 당연히 그들의 입장이 있을 거고 디자이너 입장이 있을 테니까요. 구조 자체를 한 번 받는 것에서 뭐 여러 번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받는 그 구조를 만들어야 디자이너가 좀 더 사회적 지위나 그런 위상이 높아지지 않을까. 좀 더 삶도 풍요로워지고 좀 더 디자이너가 디자이너다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책도 인쇄를 받으면서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좋은 책이 탄생하잖아요. 1쇄 찍고 2쇄 찍고 초판이랑 계속 달라지면서 점점 좋아지잖아요. 수학의 정석 이런 것처럼. 근데 저는 그게 디자인에서 브랜드 아이덴티티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돈을 이제 계속해서 지급을 받으면은 디자이너도 당연히 동기부여가 되고 내 디자인을 그 시대 상황에 맞게 바꿔주거나 다듬어주거나 디벨롭 시키거나 해줄 수 있는 거죠. 높게 평가를 할 필요 없고
그냥 그 적정 평가를 해달라는 것 뿐이에요. 게다가 그 구조가 단발성 지급에서 이제 지속 가능한 지급으로 바뀐다면은 지금처럼 가치를 평가하더라도 디자이너 나은 삶을 살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면 좋겠어요.